예,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실 요즘 미국 시장을 쳐다보기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힘드실 거예요. 뭐 요 며칠 사이에는 계속해서 뭐 눈만 뜨고 주무시고 일어나고 나면은 한 2% 정도씩 빠져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려는 조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또 다우가 한 1.81% 정도 빠졌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9% 약 3%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6.87%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8.3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렇게 나온 거는 거의 아마 미국 시장도 뭐 최악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해외 증시가 빠진 이유는 물론 이제 결국은 뭐 미국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격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급락은 셧다운,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그동안 이제 9년 정도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 유입되었던 자금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약 438억 불 정도가 유출이 됐고 이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쪽에서는 빠르게 자금들이 이탈돼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미국 내에 있는 뭐 내외 악재, 내외 악재에 따라서 크게 빠진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 해서 돌아와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 비교적 좀 그래도 미국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마이너스 0.3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1.10% 정도 오히려 미국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습니다. 조금 이따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 또 성장성을 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정부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인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쪽에서는 매기들이 가파르게 빠져나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도 마지막 한 주 남았다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과연 있느냐 이런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참 이게 산타랠리를 하면서 좀 웃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고도 지금 마음 놓고 이제 웃지를 못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좋지를 않은데요. 제가 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우하고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나스닥 차트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빠진 폭이 엄청나게 깊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뭐 이거 9, 10월 달 고점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 최근 한 주간 빠진 게 또 요 정도 빠졌으니까요. 요 정도 가파르게 빠져나왔는데 요 정도의 이격도가 과거 어느 시점 정도 되냐 하면은 가까운 데는 2015년도 그리스 사태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폭락이 나왔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폭락이 나왔던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 9년도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폭락이 나왔을 때 이격도하고 22동 평균선 이격도하고 얼추 비슷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빠진 거는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연간 기준에서 보면 우리 시장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이제 빠진 데 따른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 좀 미국 시장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내용들인데 과거 정부도 예산안이 제대로 이제 행정부가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었거든요. 뭐 길게는 한 20일, 15에서 20일 정도 갖고 짧게는 뭐 1일 내지는 한 3일 안에 끝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질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멕시코 장벽 50억 불 때문에 트럼프가 셧다운을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뭐 일부 이제 국립공원 입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는 없어질 거로 당분간 이제 좀 중단될 거로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결국 이제 정부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지면서 머누신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또 금리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중국도 이제 19하고 21일 날 중앙 경제 공작 회의가 이제 마무리됐거든요. 되면서 대규모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지 재정 지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서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우는 23,500, 나스닥은 6,70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쪽에서는 비교적 지금 뭐 안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월요일장 또 파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12,900계약 정도 순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저는 국내 시장이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우가 연간 기준에서 2019년도에 마이너스 9.20% 정도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별로 안 빠진 것 같아도요. 마이너스 16.45%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더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 공매도 환매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유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이제 월요일장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정 이런 내용들로 해서 빠져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2050, 코스닥 660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